자, 봅시다. 우리 이게 이제 잘 쉬었죠? 우리가 둘째 시간은 이 강은 우리가 제 18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18페이지. 자, 18페이지와 관련돼서 거기 2번에 한번 봐보죠. 뭐라고 써놨어요? 바로 용어의 정의라는 게 나와 있어요. 자, 용어의 정의와 관련돼서 우리가 꼭 확인해 둘 게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용어를 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보시죠. 자, 1차 과목은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따로 민법이라는 게 있고, 우리가 이제 2차 과목 민법과 학개론이 있죠. 학개론은 일종의 뭡니까? 개론. 그러나 농담삼아 이제 개법 그러기도 합니다. 자, 올해 이제 제도가 약간 바뀐 게 있죠. 1교시에 대해서는 이제 민법 학개론 보고, 2교시에 대해서는 중개사법, 대표적으로 공시하고 세법을 아마 2교시에 보게 될 거고요. 3교시에 대해서는 이제 공법을 보게 될 거고, 그러면 우리가 2차 과목은 뭡니까? 전부 우리가 공인중개사는 우리가 학개론을 제한 나머지는 법이라는 겁니다. 법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번 보죠. 이 법을 잘하기 위해서는 뭘 우리가 잡아야 돼? 일단 법이라는 의미를 한번 보죠. 법이라는 것은 한자를 쓰니까 이렇게 물수변에다가 갈 겁니다. 물이 흐르는 게 곧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삼수변이 되죠. 그래서 물수 더하기 흘러가는 게 이게 법이라는 거예요. 물이 흐르는 게 곧 법이다. 자, 물은 그러면 위에서 아래로 흘러요? 아래에서 위로 흘러요? 위에서 아래로 흐르죠. 그러면 법을 잡기 위해서는 법이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체계를 우리가 잡아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법학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체계 법학이라는 거예요. 체계 법학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일회독을 하실 때 우리가 이제 뭘 그래요? 독서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럽니다.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래서요. 다문이라는 게 있고 다독이라는 게 있어요. 다상량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라는 것은 다독이고 그 다음에 다문이고 그 다음에 다상량이라고 우리가 그랬습니다. 다상량이라고 그랬어요. 다독이라는 것은 많이 읽어라. 많을 따자가 되는 거죠. 많이 물어봐라. 많이 뭐요? 물어봐라. 자문하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다상량. 다상량이 그 중에서 제일 어떤 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상량이라고 그랬어요. 다상량이라는 것은 많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고. 그러면 첫 번째 읽을 때, 그러면 첫 번째 강의 들을 때, 그러면 첫 번째 강의 들을 때하고 두 번째 강의 들을 때가 감이 달라져야 된다는 걸 우리가 확인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1회독 할 때, 2회독 할 때, 3회독 할 때, 그러면 1회독 할 때는 뭐부터 잡아라? 큰 틀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체계를 먼저 잡고 들어가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체계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뭘 암시하고 있다? 그러면 목차를 암시하라는 거예요. 목차를 암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1회독 할 때는 우리가 목차 위주로 공부를 하시고 2차에 대해서 2회독, 3회독 하실 때 그게 다상량을 하라는 거예요. 다상량을 하라는 것은 많이 생각, 즉 이해를 하시라는 거예요. 점차 해독수가 넓어질수록 우리가 많이 생각해 줘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법을 잡을 때 일단 1회독 하실 때는 뭐예요? 기본적으로 목차를 좀 숙지해 달라는 거예요. 크게 보라는 거예요. 굵직굵직한 것을. 그래서 목차를 우리가 보시면 되겠고요. 목차는 뭐예요? 빨리 외울수록 좋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목차는 자, 공부를 하실 때 크게 봐요. 목차를 암기하고 강의를 듣는 거와 목차를 그냥 우리가 강의를 그냥 책을 펼쳐서 강의를 듣는 것은 이거는 하나의 크나큰 차이가 나타난다는 걸 한번 생각해 달라는 겁니다. 자, 법이라는 것은 그러면 법이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법이라는 것은 이걸 알아야 돼요. 바로 용어를 잡아야 돼. 법이라는 것은 개념 법학이라는 거예요. 개념. 이 개념을 잡아줘요. 개념을 잡는다는 것은 결국으로 용어를 잡아달라는 거고, 용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수학에 갖다 대면 공식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수학도 일종의 그러면 수학도 이해 과목이 암기 과목이에요. 자, 그러면 여론조사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수학을 딱 여론조사해보면 대부분 한 7대3 정도는 뭐라고 나오느냐? 이해 과목이다. 아니에요. 우리가 수학도 7대3 정도가 7이 이해, 그 다음에 3이 암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저는 아니에요. 제가 이제 수학을 또 강의 한번 해본 결과 수학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뭐라는 거예요?
암기 과목이라는 거예요. 수학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봐서 수학은 자꾸 우리가 수학의 어떤 전형적인 어떤 문제들을 외워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수학을 잘하는 것은 그 공식을 외워야 되는 거고, 그러면 수학은 이걸 암기의 포인트를 우리가 둬야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법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래도 갈 때 체계를 잡고, 체계를 잡아서, 체계를 잡는 것은 목차를 잡아달라는 거고, 자 개념을 잡아라, 개념을 잡아라는 것은 용어를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법을 잘하기 위해서 이제 습자주자, 그러면 용어의 정의와 관련돼서 맨 위에 자 18페이지 하고 있어요. 자 저기 또 줄기 시작하네요. 엑스레이만 찍고 있어요. 엑스레이 찍는다라는 것은 우리 이제 더 배움 회원 여러분은 딱 앞에 컴퓨터를 틀어놓고 불빛만 왔다 갔다 하는 게 바로 엑스레이죠. 자 눈을 크게 뜨고 우리가 18페이지 기본서를 딱 펼쳐서 용어의 정의 위에다가 4가지 개념부터 출발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적어놔요. 자 법을 잘하기 위해서는 일단 권리부터 잡고 들어가야 돼. 권리. 우리가 권리라는 개념은 영어부터 잡고 들어갑시다. 권리라는 게 뭡니까? 권리. 그러면 권리가 권리지 이거면 안 돼요. 우리가 떨어진 사람의 공통점은 뭡니까? 권리라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권리를 알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권리가 뭐예요? 권리. 자 권리라는 것은 앞으로 오늘 이후로부터 권리 그러면 법이 주는 힘 또는 이익이다. 이렇게 한번 꼭 치고 들어가셔야 돼요. 자, 권리 그러면 법이 주는 힘 또는 이익이다. 그래서 법이라는 거예요. 법이 주는 힘이라는 것은 파워야. 파워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물건으로 우리가 빠지게 돼요. 그래서 물건은 절대권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고요. 자, 이익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채권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러면 권리라는 것은 법이 주는 힘 또는 이익이다. 그러면 권리의 종류는 우리 실체법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물건과 채권으로 우리가 빠져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권리라는 법적 성질을 잡아낼 수가 있어요. 권리라는 것은 여기 이제 권리, 그 다음에 법이죠. 그 다음에 힘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권리의 법적 성질은 대표적으로 권리 법력설이 돼요. 그래서 권리 법력설이다. 이렇게 이제 한번 치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권리 그러면 법이 주는 힘 또는 이익이 나오지. 권리라는 것은 권리는 권리지. 이러면 절대 안 돼요. 권리라는 것은 법이 주는 힘 또는 이익. 이게 이제 권리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권능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자 권능이라는 것은 뭡니까? 보통 권능 그러면 우리 신세대는 뭐예요? 권리 능력의 줄임말 권능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자 여기 볼매라는 거죠. 볼매라는 것은 뭐예요? 볼수록 매력적인 남자. 그래서 제가 볼매가 됩니다. 참 뭐 또 웃네요. 저기 웃고 있네요. 볼매라는 것은 볼수록 매력적인 남자. 그래서 볼매가 되고요. 자 사회가 자꾸 각박해지는 것 같아요. 너무 각박해지고 너무 사회가 심각해지고 그러니까 이게 볼매가 좀 요즘 의전성이 되죠. 볼매라는 것은 과거에는 좀 사람이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서 볼매는 볼수록 매력적인 남자 이렇게 됐지만 볼매라는 것은 볼수록 매를 버는 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바로 볼매 의전성이 되어 가고 있죠. 그래서 저는 볼수록 매력적인 남자 이게 바로 국합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볼매라는 것은 자 볼수록 매력적인 분. 그러면 권능이라는 것은 뭐냐? 자 권능이라는 것은 가까운 데서 찾아요. 바로 권리. 자 권리를 이루는 개개의 사실이다. 개개의 사실. 이게 바로 권능이라는 의미를 써주게 돼요. 그러면 권리를 이루는 개개의 사실이 뭐냐? 권능이다. 자, 권한이라는 거예요. 권한이란 법이에요. 법이죠. 자, 칠판 우리가 써놨죠. 자, 칠판을 보시죠. 법이 주는 지위 또는 자격. 이게 대표적인 권한이 됩니다. 자, 권언이라는 게 있어요. 자, 권한이란 어떠한 행위를 정당하게 한
천, 이게 건언이 됩니다. 그렇다면 자, 법을 배울 때 법의 스타트입니다. 자, 법이라는 스타트가 딱 배우죠. 법이라는. 자,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공시법을 배울 때 스타트는 권리라는 개념, 권능이라는 개념, 권한이라는 개념, 건언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확보를 해줘야 되고요. 자, 공법을 배울 때도 요 네 가지 개념이 스타트가 되고요. 중개사법을 배울 때 요 네 가지 개념이 스타트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법학개론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법학개론에서 이제 첫 시간에 뭘 배우게 되느냐? 바로 권리라는 개념과 건능이라는 개념과 건언이라는 개념과 건한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법의 스타트는 바로 요 네 가지 개념부터 우리가 스타트하게 되고요. 자, 그러면 스타트를 해서 아까 부동산 공시법령 1교시에 뭘 이야기했죠? 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이렇게 배웠죠. 그러면 그 법에 들어가서 스타트는 주체, 객체, 목적을 잡아라 이렇게 잡았지만 우리 법을 배울 때 법의 스타트는 네 가지 개념부터 스타트를 하게 된다라는 걸 확인해 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권리라는 개념을 우리가 또 권리라는 의미를 우리가 착보해 봤으니까 우리가 한번 써먹어 봐야죠. 권리라는 것은 바로 소유권부터 우리가 출발해 보죠. 그래서 소유권이란 대표적으로 물건이라는 거예요. 물건 중에 바로 권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소유권은 권리를 지칭해. 그러면 우리 돌이라는 게 있어요. 이 돌이라는 게 여러 가지 돌이라는 이 돌에 대해서는 뭡니까? 여러 가지 짱돌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뭐 스케석도 있고 여러 가지 돌이 있겠죠. 그러면 요 돌은 돌이지만 요 돌에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성분을 찾아내는 게 우리가 바로 그게 바로 뭐냐? 바로 응용력이 됩니다. 사항에 따라서 어떤 사항에 따라서 돌에 있는 성분들을 찾아내는 것. 이게 바로 이론과 문제를 접목을 잘 시키는 분이 되겠고요. 그러면 소유권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소유권이라는 성분은 대표적으로 물건의 요소들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권리라는 개념적 요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소유권이라는 이루는 요소들은 몇 개가 있느냐? 그게 바로 권능이 되겠죠. 그러면 소유권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세 가지 권능이 있죠. 그러면 사용이라는 게 있고 수익, 바로 처분 권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소유권이란 사용 권능과 수익 권능과 처분 권능이 있다. 그러면 사용, 수익, 처분을 각각을 권능이다. 그러면 소유권은 얼마나 완전한 돌이 완전체가 되겠어요. 소유권이라는 것은 사용도 할 수 있고 수익도 할 수 있고 처분도 할 수 있고 완전체. 그러면 내 것이라는 것, 내 것. 내 건. 그러면 소유권이라는 것은 요 세 가지 권능을 가짐으로써 여기에 그래서 대표적으로 완전 물건이다 라는 말을 써주고 그러면 1등이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 부동산 등기법은 대표적으로 각구에 기록될 사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구는 뭐가 기록되느냐? 바로 대표적으로 소유권이 기록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잡아보죠. 자, 전세권이라는 게 있네. 전세권은 또 뭐예요? 물건이죠. 물건에겐 바로 권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소유권과 전세권의 공통점은 뭐다? 바로 권리. 권리라는 어떠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전세권은 몇 가지 권능을 가지고 있느냐? 대표적으로 사용과 수익이라는 권능을 가지고 있다고. 뭐냐면 전세권이라는 권리를 이루는 개개의 사실을 뭐라고 그런다? 권능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용익 물건이라는 게 탄생하게 되고요. 그래서 전세권은 뭐가 없어요? 처분이라는 게 없죠. 그러니까 불안전 물건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만약에 소유권하고 전세권을 비교한다면 전세권은 소유권 측면에 사용 수익을 제한하고 있다. 그래서 전세권을 제한 물건이라는 말을 써주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임차권이네. 임차권은 그러면 채권적 요소, 채권으로서 권리라는 거죠. 그러면 임차권도 대표적으로 무슨 권능이 있느냐? 바로 사용, 자, 수익이라는 권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임차권을 용익 권능으로서 대표적으로 채권에 해당되죠. 그래서 우리 요 권리를 이루는 개개의 사실을 뭐라고 그런다? 권능이라고 그런다라는 거 확인해 줄 필요가 있고요. 자, 권한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요거죠. 바로 대리권이라는 게 있어. 대리권. 대리권은 법이 주는 지위 또는 자격으로서 그러면 대리권의 법적 성질은 바로 지위 또는 자격설이 탄생하게 돼요. 지위 또는 자격설.
자, 만약에 근한이 없다. 이제 근한이 없으면 우리 민법 교수님한테 열심히 들었죠. 안영찬 교수님한테. 그럼 대리권이란 근한이 없다. 그러면 근한이 없으면 무권 대리요. 근한이 있다면 유권 대리가 되겠죠. 그러면 자, 근한의 의미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두시고, 그러면 근한과 관련돼서 어떤 행위를 정당하게 하는 원천, 이게 바로 근한이죠. 자, 그러면 이런 의미를 또 한번 잡아보죠. 자, 간단하게 요 이야기입니다. 요 지우개 어때요? 지우개는. 자, 지우개는 뭐죠? 현재 상태에서 저는 점유권은 가지고 있지만 소유권은 제게 아니죠. 그러면 제가 요게 이제 쓰레기통에 버릴 권한이 있느냐? 이게 이야기죠. 그러니까 요걸 쓰레기통에 버릴 정당한 권한은 없다라는 겁니다. 왜?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권한이란 그러면 어떠한 행위를 정당하게 하는 원천, 이게 바로 대표적으로 뭐예요? 근언이 된다라는 거.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권리라는 개념을 잡았고, 권능이라는 개념을 잡았고, 권한, 권언. 그러면 요 네 가지 개념 요소부터 법이라는 게 출발해 준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요 권리라는 개념 죽도록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됩니다. 자, 권리, 권능, 본능적으로 나와야 돼요. 권한, 법이 주는 지위 또는 자격, 근언이라는 것은 어떠한 행위를 정당하게 하는 원천. 그래서 요 네 가지 개념을 한번 우리 암기하고 가자고요. 자, 그 다음에 저기 한번 목록 외쳐봅시다. 자, 뭐예요? 안 들려요. 자, 전국 방방곡곡에서 요 강의를 듣고 있을 텐데 뭐예요? 다 들려야 돼요. 자, 권리란, 권리란, 자, 법이 주는 힘 또는 이익. 권능이란 권리를 이루는 개개의 사실. 권한이란 법이 주는 지위 또는 자격. 좋아요. 권한이란 어떠한 행위를 정당하게 하는 원천. 이게 바로 근언이 되네요. 자, 그러면 이 네 가지 개념 요소를 잡았고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법을 우리가 스타트함으로써 우리가 여기를 기본 전제로 해서 우리 18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자, 18페이지. 자, 첫 번째 그러면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우리가 이제 어떤 개념적 요소, 즉 용어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자, 그렇다면 여기 이제 한번 보죠. 자, 첫 번째 용어를 보니까 뭐라고 나왔어요? 바로 지적 측량의 개념이 우리가 탄생하죠. 그러면 선생님, 이 용어의 정의에서 지적 측량의 개념부터 우리가 스타트를 출발합니까? 그렇다면 우리 잠깐 암시한 게 하나가 있을 거예요. 자, 첫 번째 뭐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자, 지적 측량부터 왜 나오느냐? 그 이유도 상당히 중요한 이유겠죠. 자, 그러면 보죠. 자, 우리가 측량수로 조사 및 자, 지적에 관한 법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적에 관한 법. 자, 관한 법이 있고요. 여기에 명칭이 뭐로 바뀌었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이렇게 바뀌었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이 측량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으로 바뀜으로써 맨 앞에 뭐가 있어요? 그래서 측량.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측량부터 개념을 우리가 잡아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적 측량. 여기에서 측량의 일반론은 우리가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적 측량의 개념부터 스타트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적 측량의 개념을 우리가 잡아주자고요. 자, 그렇다면 자, 이래도 가실 때 뭐부터 잡아요? 자, 이래도 우리가 매번 이런 말씀을 드려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자, 학습이라는 게 있어요. 학습이라는 게. 우리가 학습. 자, 우리가 나름대로 학자가 무슨 학자예요? 배울 학자가 됩니다. 배울 학자가 되죠. 그러면 습이라는 게 익힐습이 돼. 그러면, 자, 너마다 숱한 뭡니까? 정보의 바다에서 빠져서 헤어나지를 못해요. 여기저기. 자, 늪에서 빠져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배웠어요. 자, 우리가 이제
자, 고물이 대표적으로 부동산 공시법령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배웠죠? 그렇다면 우리가 배웠으면 익혀야 돼. 스스로 학습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번 배웠다. 그러면 한 번 배웠으면 강의를 그러면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계속 이제 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한 번 들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섭이라는 것은 익힐섭이라는 겁니다. 익힐섭. 익힐섭은 뭐냐? 거기는 연식에 따라서 익혀줘야 돼요. 제가 23세다 그러면 23번을 익혀줘야 되고 제가 뭐예요? 70대 형님이다. 형님 누님들이다. 그러면 70번을 뭐예요? 학번을 익혀둬야 우리가 머릿속에 뭐라는 거에 부팅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배웠다 그러면 익힐섭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균적으로 한 번 배웠으면 몇 번을 익혀둬야 되느냐? 평균적인 겁니다. 여기에 25번 우리가 학번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25번. 자, 그러면 1강에서 뭘 배웠어요? 바로 자, 지적의 3요소를 배웠어. 지적의 3요소는 뭐가 있다? 바로 대표적으로 토지와 지적 공부와 등록을 바로 지적의 3요소라고 그랬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필지의 구성요소, 토지의 등록 단위를 뭐라고 그랬어요? 예, 필지. 자, 필지의 구성 요소를 뭐라고 그랬어요? 토지의 표시 사항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우리 영어를 잡을 때 책을 우리가 읽어 나갈 때 바로 중심 키들을 딱딱 정리해야 돼. 온 사방에 바로 뭐예요? 밑줄이야. 밑줄 이러면 안 돼요. 우리가 딱딱 핵심을 따가서 중심 키를 잡아 나가야 돼. 자, 사람이 죽으면 뭘 남겨요? 자, 그러면 사람이 죽으면 뭘 남깁니까? 그러면 뭘 남겨요? 그러면 이름을 남겨요. 이름 남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이 죽으면 보험금을 남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대표적으로. 그러면 우리의 수업이 끝나면 바로 중심키, 밑줄이 하나 남아있어야 되는 거.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자, 이래도 가실 때 자기가 이제 밑줄을 딱딱 포인트를 들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남은 대로 이해사항은 자, 연필로 살짝 긋고 그 다음에 나머지 우리가 중심 키워드에 대해서는 뭡니까? 노란 걸로 딱 표시해. 노란 형광펜으로 딱 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에어될 것은 빨간 거, 경각심을 일으켜줘야 돼. 빨간 거. 빨랑 빨간색을 하면 이거는 암기 사유를 한번 정리해 두는 것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적 측량의 개념을 잡았으니까 중심 키를 우리가 잡아둬야 되겠죠. 그러면 자, 토지의 표시 사항도 배웠으니까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죠. 자, 몇 필지? 한 필지라는 거예요. 이게 몇 필지? 두 필지죠.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면적이라고 그래서 여기 이제 경계라고 그랬죠. 좌표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적 측량은 중심 키를 하나 찾아놨네요. 지적 측량이란 그러면 면적과 경계와 좌표를 정하는 측량. 이게 바로 지적 측량이라는 거야. 그러면 지적 측량의 중심 키를 잡아냈습니다. 그러면 지적 측량이란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 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해서 필지에 거기가 중심키예요. 그럼 줄을 딱 끊어야죠.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 거기를 핵심 포인트로 우리가 딱 중심을 잡아야 돼. 그러면 경계도와 좌표를 면적을 정하는 측량. 거기만 밑줄 딱 끊었든지 아니면 형광펜으로 하긴 하든지 외울 사람은 거기를 포인트로 외워두든지 그러면 빨간 걸로 표시해 두든지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해 두셔야 된다라는 거. 한번 지적 측량이란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 그러면 지적학정 측량 및 지적재조사 측량을 뭐한다? 바로 포함한다라는 거. 자, 그러면 부수적으로 지적학정 측량과 지적재조사 측량 포인트를 우리가 잡아 두셔야 되겠죠. 그러면 지적 측량의 개념을 외웠으니까 우리가 이제 빨랑빨랑 우리 어디로 한번 가볼까요? 바로 여기로 가셔야 되겠죠. 자, 우리 27회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27회 때. 자, 지적 측량의 개념을 잡았으면 우리가 27회 때 활용해 먹을 수 있는지를 보자고요. 자, 몇 필지? 예, 한 필지네요. 이렇게 하면 이제 두 필지가 되죠. 그러면 두 필지를 한 필지로 합하는 것. 그러면 이게 이제 좀 이따 배울 합병의 개념이 탄생하게 되죠. 그러면 합병은 어떨까요? 지적 측량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왜 그러면 합병은 면적과 경계와 좌표가 뭐다 달라졌더라도 왜 합병은 청량하지 않느냐? 합산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27회 때 2.5점짜리가 바로 이겁니다. 합병이란 지적 청량하여 결정해야 된다. 어때요? X. 합병은 청량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래서 이 합병의 의미가 자주 출제되고 만약에 이 지적 청량의 개념을 확보를 해놨다면 우리가 지적 청량의 개념을 확보했다면 27회 합병과 관련돼서도 충분히 문제를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의 정리가 하나의 포인트예요. 그 용어를 활용해서 자기가 문제에다 아름답게 접목을 시키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문제풀이가 되겠죠. 그러면 지적 청량이란 경계, 면적, 좌표를 정하는 청량. 이게 무슨 청량이다? 대표적인 지적 청량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지적 청량의 개념을 우리가 잡아줬죠. 그러면 지적 청량의 개념을 잡았으니까 여기 부수적 개념으로서 대표로 지적 확정 청량이라는 걸 또 잡아줍니다. 자, 지적 확정 청량. 여기에 포인트는 확정이죠. 확정이라는 걸 동그라미 쳐놓고, 자, 지적 확정 청량.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부연 설명을 해보죠. 자, 우리가 이제 뭐예요? 생태가 들어갔다. 자, 동태가 들어갔다. 늘 이야기하는 거 한번 이야기하죠. 낙지가 들어갔어요. 자, 생태가 들어갔다면 무슨 탕이 될까요? 자, 생태탕이 되겠네요. 자, 동태가 들어가면 대표적으로 동태탕이 됩니다. 낙지가 들어가면 이게 바로 연포탕이 됩니다. 그럼 또 여기 낙지가 들어갔다 그랬더니 낙지탕 이러면 벌써 끝나요. 그러면 생태가 들어가면 생태탕이요. 동태가 들어가면 동태탕이야. 낙지가 들어가면 연포탕이야. 만약에 여기 분할이 들어갔다 분할탕이 돼요. 분할은 청량해 준다라는 거네.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신규 등록이 들어갔다. 신규 등록 청량이 돼. 근데 여기 지적 확정 청량은 조심해야 될 거는 여기 바로 중심키는 지적 확정 청량의 중심키는 대표적으로 도시개발사업. 이 도시개발사업을 포인트로 딱 달아놔요. 여기가 중심키라는 겁니다. 그러면 도시개발사업 밑줄을 딱 끊어놓고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의 끝난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이하여 정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지적 청량을 뭐라고 그런다? 지적 확정 청량이다. 요걸 한번 잡아두시라는 거. 그래서 요 도시개발사업 무슨 청량이다? 바로 지적 확정 청량이다. 자, 확정이라는 것은 여기에다 중심키를 하나 평강편으로 쳐놓고요. 나중에 그러면 확정은 왜 그러느냐? 지적 현황 청량하고 나중에 헷갈리게 됩니다. 자, 지적 현황 청량의 대변어서 여기는 현황이에요. 그래서 현황이 들어가면 대표적으로 지적 현황 청량이 돼요. 대비라는 단어가 들어가도 현황 청량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착시 현상이 벌어지니까 지적 확정 청량과 지적 현황 청량 요걸 중심키로 잡아서 잘 정해놓고 도시개발 사업이 들어갔다. 대표적인 지적 확정 청량이 되고 자, 현황이 들어갔다. 지적 현황 청량. 그래서 지적 청량의 개념과 지적 확정 청량의 개념을 우리가 잡아냈습니다. 자, 지적재조사 청량이 나오네요. 지적재조사 청량. 자, 지적재조사 청량은 뭐예요? 여기 재조사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지적재조사가 들어가면 지적재조사 청량이 되고요. 자, 지적재조사 청량과 관련돼서 꼭 확인해 둘 게 하나가 있어요. 그거는 자, 이렇게 하나 써놔요. 대표적으로 자, 가장 최근에 도입이라고 하나 써놔요. 가장 최근에 도입한 거. 그러면 가장 최근에 도입된 것을 뭐라고 그러냐? 대표적인 지적 재조사 청량이라고 그럽니다. 다음 중 지적 청량 대상 중에서 가장 최근에 도입된 것을 골라라. 그래서 가장 최근에 도입된 거 지적 재조사 청량. 이거는 별표 하나 딱 해놓고요. 그러면 지적 청량의 개념, 지적 확정 청량의 개념, 그 다음에 지적 재조사 청량. 요 세 가지 개념을 지적 청량과 관련돼서 포인트를 잡아둬야 돼. 그러면 지적 청량이란 면적과 경계와 좌표를 정하는 청량, 바로 지적 청량입니다. 지적 확정 청량, 그러면 뭐가 포인트다?
도시개발사업 이게 대표적인 포인트가 된다라는 거. 자, 지적확정 측량과 지적현황 측량은 헷갈리면 안 되고요. 자, 지적재조사 측량 그러면 가장 최근에 도입된 거. 그러면 앞으로 자, 지적 측량과 관련돼서 배울 개념적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세 가지 개념을 우리가 확보를 해 두셔야 된다는 거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한번 보죠. 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보죠. 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의 주체는 국가라고 그래서 국가. 자, 주체 국가라고 그랬어요. 자, 국가라고 그랬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뭡니까? 제2하위 관청이 나와요. 최하위 관청. 제3급 관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고, 그래서 지적소관청, 그 다음에 지적소관청, 그 다음에 시도지사, 그 다음에 위에 대표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와요. 국토교통부 장관. 그러면 지적에서 우리 지적편에서 그러면 최고 상급 관청 국토교통부 장관이요. 중간이 시도지사요. 최하위 관청 우리 속된 말로 따까리 관청 대표적으로 지적소 관청이죠. 그러면 이 지적급과 관련돼서 바로 지적소 관청의 개념을 우리 개념적 요소로 하나 잡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지적소관청입니다. 자, 지적소관청과 관련돼서 중심기는 대표적으로 여기에다 중심을 딱 잡아놔요. 자,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행강편을 딱 쳐놓고 빨간 걸로 딱 쳐놔야죠. 그러면 지적소관청이란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자, 그러면 요 뒤에 있는 요소들은 요 포인트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자,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몇 개 한번 잡아보죠. 자, 서울시입니다. 자, 서울시장은 어때요? 서울시장은 바쁘시죠? 지적 공부를 관리하겠냐? 생각해봐요. 지적 공부를 관리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쁘신 몸입니다. 그러면 서울시장을 뭐라고 그래요? 바로 특별시장이라고 그러네. 특별시장. 특별시장은 지적 공부를 관리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러면 서울시장은 지적소관청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거네. 자, 부산시네요. 부산시. 부산시는 어때요? 자, 부산시를 뭐라고 그래? 광역시장이라고 그러죠. 그럼 부산시장도 바빠요. 그래서 광역시장 포함되지 않네요. 자, 수원시장은 어때요? 바쁘시죠? 그러면 수원시장도 뭐다 지적 공부를 관리하지 않아요. 그러면 수원시장을 뭐라느냐? 대표적으로 대도시시장이라고 그래.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공법에서 우리가 한번 배웠을 거예요. 특별시장, 광역시장을 제한 인구 50만 명 이상을 뭐라고 그래요? 대표적으로 대도시시장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자, 서울시장 바쁘시죠? 부산시장 바쁘셔. 수원시장 바쁘셔. 대표적으로 대도시시장으로서.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을 보죠. 자, 세종시장 바빠요? 아예 안 바쁘죠. 그래서 지적 공부를 너는 관리해라. 그러면 세종시장은 대표적으로 뭐예요? 특별자치시장이라고 그럽니다. 양주시 인구 20만 명 이상 될까요? 안 됩니다. 지금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양주시청 앞에 투투 정책이라고 한번 플랜카드가 한번 붙은 적이 있어요. 인구 22만 명을 넘겨보자. 그래서 투투 정책. 그러면 양주시장은 바쁘시지 않죠. 그러면 지적 공부를 너는 관리해야 된다. 그러면 양주시장을 뭐라고 그래요? 바로 일반 행정시장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행정시장도 포함되네요. 자, 군수는 어때요? 바쁘시지 않죠? 지적 공부를 관리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청장이네. 구청장도 지적 공부를 관리해줘야 되겠죠? 바쁘시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조심할 게 있어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마포구청장하고 원미구청장을 구분 한번 해보죠. 자, 마포구청장은 뭘까요? 이거는 자치구민이 뽑아. 그래서 이거는 자치구청장이라고 그래요. 자치구청장.
그러면 결론적으로 영어는 민선이라고 이야기하죠. 민선. 자, 읍미구청장은 자치구청장이 아니죠. 그래서 국가가 발령되는 구청장으로서 이거는 간선구청장이야. 그러면 자치구청장도 포함되고 자치구청장이 아닌 구청장도 포함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적소관청이란, 그러면 이제 개념 나왔죠.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구청장을 말한다. 일반 행정시장도 포함되고 대도시시장도 제외되고 여기에 대해서 간선구청장, 즉 자치구청장이 아닌 구청장도 결론적으로 포함이라는 겁니다. 자, 지적소관청과 관련돼서는 여러 각도에서 우리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요 지적소관청의 요 전체로 봐서는, 자, 지적소관청 자체로 봐서는 가중치는 별표 3개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 18페이지 영어의 정리는 뭐냐? 영어는 별표가 5개가 되겠죠. 영어는 우리 국악에 갖다 대면 공식에 해당되니까 우리가 반드시 확인을 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지적소관청이란, 자, 지적 공부를 관리, 거기에다 이제 빨간 걸로 닦아놓고 나머지는 밑줄을 닦아보죠.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한다. 여기에다 이제 밑줄을 살짝 꺼놓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키워드를 행간편 닦아놔야죠. 행정시 시장은 포함에다 노란 걸로 딱 치고, 자, 정리를 스스로 해가는 거예요. 자, 정리정돈이라는 것은 뭐냐? 불필요한 단어는 버려야 돼. 버리고 필요한 단어만 정돈을 딱딱 해놓은 게 정리정돈입니다. 자, 행정시 시장은 포함이고, 그 다음에 대도시 시장은 제외된다고 그랬죠. 그게 어디에 있느냐? 바로 두 번째 줄.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의 시장은 뭐다? 제외. 여기에다가 노란 걸로 딱 쳐놔야 되겠죠. 여기에 제외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대도시 시장은 제외, 수원시장은 제외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청장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포함 여기에다 형광펜 딱 쳐놔야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지적소관청이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하나 행정시 시장은 포함되고 대도시 시장은 제외되고 자치구청장은 뭐다? 포함이라는 것. 그래서 지적소관청과 관련돼서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선생님. 그러면 그게 이제 쭉 보니까 뭐 4호라고 나와 있는데 왜 1호부터 2호까지, 1호부터 3호까지는 사라졌습니까?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자, 그러면 또 5부터 17호까지는 왜 사라졌습니까?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그래서 시험 범위와 관련된 용어의 정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호,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19호라는 게 있네요. 자, 그러면 지적소관청의 개념은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잡았어요. 포인트 잡고 여기에 대해서. 그럼 또 마지막으로 이제 확인해 둘 거는 바로 이거죠. 지적소관청이란 개념 잡았어요. 위에 이제 시도지사. 자, 국토교통부 장관 바로 요거죠. 요거 국가죠. 그런데 이때 국가 그러면 지적소관청이라는 것은 국가기관장의 의미를 지칭하고 있어요. 국가기관장의 의미를 말하는 것이지 바로 지방자치단체, 자,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 걸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여러 번 출제됐어요. 그러면 지적소관청이란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하나 이때 의미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미를 말한다. 이러면 틀려요. 국가기관장으로서 한번 필겨놓고 포인트를 여기다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럼 지적소관청의 개념 정확하게 우리가 확보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19호, 그러면 이제 지적 공부. 자, 지적 공부에 대해서 우리가 잡아보죠. 지적 공부입니다. 자, 우리가 지적의 3요소라는 게 있어요. 토지와 지적 공부와 등록. 이렇게 이제 봤죠. 대표적으로 이제 지적 공부의 개념을 우리가 잡아봐야 되겠죠. 자, 19회 옆에다가 뭐 칸은 좀 작지만 그래도 정리 정도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지적 공부입니다.
자, 지적공부는 가시적 지적공부, 불가시적 지적공부 이렇게 두 가지 정론을 한번 해보자고요. 가시라는 것은 가시가 뭘까요? 가시, 형태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가시라는 것은 형태가 있다. 그래서 유형적 측면이고요. 자, 불가시라는 것은 요거는 형태가 없다. 무형적 측면이야. 무형적 측면. 이게 뭐예요? 판소리죠. 판소리는 무형문화재야. 올해 참 좋은 일, 한편으로는 나쁜 일도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좋은 일도 있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판소리, 무형문화재, 이게 이제 유네스코 문화재에 지정이 되고요. 특히 올해 이제 한 게 뭐예요? 해녀. 자, 우리 제주도는 산다라고 그러죠. 바람도 많고 돌도 많고 그 다음에 해녀도 많다. 그래서 해녀가 바로 유네스코 문화재에 등재됐죠. 참 우리나라 국민들은 똑똑해요. 저기에도 우리나라 국민 중에서도 또 열심히 살고자 하는 더 배움 회원 여러분, 하여튼 존경스럽습니다. 하여튼 더 대단한 분이에요. 하여튼 우리 더 배움 회원 여러분, 특히 형님 누님들 참 대단하셔요. 사랑하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동상들 분들도 열심히 살고 있다는 그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참 대단하세요. 존경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판소리 무형문화재 대표적으로 자, 우리가 이제 그러면 동대문, 남대문 유형문화재가 되겠죠. 그러면 일단 지적 공부에 어떤 자, 이렇게 틀을 마련해 놨어요. 그러면 틀에다 이제 집어 넣어 봐야 되겠죠. 자, 산으로 갑니다. 산으로 가요. 그래서 임야대장이라는 게 있어요. 자, 임야로 가니까 토지를 받네. 그래서 토지대장이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러 사람이 토지를 가지고 있네. 그래서 공유라는 게 있죠. 그래서 공유지 연명부라는 게 탄생하게 되고요. 아파트 땅으로 갑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대지권 등록부라는 게 있어요. 대지권 등록부. 자, 임야대장 애인이 있어. 임야대장 애인이 바로 임야도입니다. 니네들은 결혼을 해라. 앞으로 그래서 임야대장과 임야도는 바로 지적공부의 일체성이야. 너는 꼭 붙어 다녀. 그래서 지적공부의 일체성 부부라는 말을 써주게 돼. 자, 토지대장 있으면 무슨 도가 있죠? 지적도가 있어. 지적도.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러면 자, 뭐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몇 필지라고 그랬어요? 한 필지라고 그랬죠. 요 점들의 모임을 등록해 놓습니다. 요 점이 뭐며? 경계점 좌표야. 그러면 경계점 좌표. 자, 등록부라는 게 있고요. 자, 무형적 측면으로서 이걸 파일로 구성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지적 파일이라는 말도 있고요. 지적 파일, 뭐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파일. 자, 그렇다면 이제 한번 세워보죠. 임야대장, 토지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임야도, 지적도.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지적 파일, 지적 파일이라는 게 있네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그러면 찢어놨으니까 공통점을 또 한번 묶어보자고요. 자, 그러면 요 네 개가 뭐냐? 임야대장, 토지대장, 공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를 우리가 대장이라는 말을 써주게 돼요. 자, 지적도 임야도의 공통점은 바로 뭐예요? 도면이다. 도면.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자, 대장도 아닌 것이 도면도 아닌 것이 어중간 형태를 띠고 있는 게 중간적인 형태를 띠고 있는 게 경계점 좌표 등록부야. 그러면 영어는 대표적으로 대장 형식의 도면이 있다라는 말을 써주게 돼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대장에 치우친 도면이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도면에 치우친 대장이다. 이러면 틀려요. 그러면 여기에서 빨리 우리 이제 불식시킬 게 있어요. 대장 그러면 자꾸 임야대장과 토지대장만 이야기를 해요. 대장하면 몇 종류다? 바로 네 종류라는 거 잡아줘요. 자, 대장, 임야대장, 토지대장,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무슨 아이? 자, 그다음에 도면 그러면 지적도 임야도 대장 형식의 도면 그래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 지적하여 뭐 우리 학자는 뭐 7종류다라는 사람이 있고 뭐 거기 7종류냐 8종류자는 그 종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적 이렇게 강의하는 사람은 7종류다. 요거까지 합쳐서 하는 사람은 8종류다. 엄격하게 말한다면 8종류가 다수설에 불과합니다. 누가 틀렸다 누가 맞았다는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제 기본서 기술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엄격하게 말한다면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8종류가 더 부합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가시 유형적 측면, 불가시 무형적 측면으로서 우리 대장은 4종류, 도면은 2종류, 대장 형식의 도면, 그래서 경계점, 좌표, 도너브, 모서나일, 지적 파일이 있다. 요 정도 우리가 확인해 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배웠으니까 거기 19호 한번 보죠. 자,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 좌표 등록부 등을 지적 증량을 통해서 조사된 토지 표시와 해당 토지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된 것을 포함이라 행강편 다 끊어요. 포함을 제로 고쳐놓는 경우가 있고요. 그럼 지적 공부와 관련돼서 특히 요 임야도 자리를 행강편 닦잖아요. 그래서 임야도를 뭐예요? 자꾸 일남도로 장난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남도가 아니라 임야도야.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만 바로 법정 지적 공부라 그러지. 여기에서 빠진 것은 뭐라고 그런다? 바로 기타 공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일남도도 지적 공부가 아니라 기타 공부라는 걸 한번 확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19의 2, 요거 한번 정리하고, 우리 이제 19의 2하고 19의 3까지만 정리하고 좀 쉬었다 하게요. 연속 지적도란, 지적 정량을 하지 않고 전산화된 지적도 및 임야도를 파일을 이용하여 전산화된 포인트가 하나 나오네요. 자, 도면상 경계점을 연결하여 도면상 경계를 연결하여 작성한 도면으로서 그게 줄쳐놓으세요. 측량에 활용할 수 없는 도면 밑줄 꺼놓고 그 밑에다 26회 기출이라고 써놔요. 다음중 지적 측량이 대상이 아닌 것, 그래서 연속 지적도 이게 26회 때 출제가 되고요. 자, 연속 지적도는 우리 내비를 한번 보시죠. 내비. 자, 남자는 여자가 뭐예요? 평생 3분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또 이제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요. 첫 번째 엄마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딸이 필요하고, 와이프가 필요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비가 필요하다. 그럼 딸이 필요하다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제일 우리 남자는 일생에 거쳐가서 여자를 3분 거쳐간다. 엄마, 와이프, 그 다음에 내비양. 띵동띵동 띵동띵동 이게 나오죠. 내비를 딱 보면 거기 화면이 흘러가요. 그게 바로 대표적인 연속 지적도의 예가 되겠습니다. 연속 지적도 확인해 두셔야 되고. 자, 19의 3 부동산 종합 공부. 작년에는 별표가 5개가 됐었습니다. 올해는 별표가 5개 정도는 아니고 부동산 종합 공부는 별표가 하나 정도 되면 되겠네. 27회 때 독자적으로 출제가 됐어요. 그러면 부동산 종합 공부는 기타 공부점.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토지의 표시에 소유자에 관한 사항 1, 동그라미 1번이라고 딱 써놔요.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2,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요거 이제 대표적으로 3,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 4 이렇게 적어놓고 우리 부동산 종합 공부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 그래서 25회 때 부동산 종합 공부는 2문제가 출제됐고, 자, 25회 때 26회 때 쉬었고 27회 때 또 부동산 종합 공부, 그래서 작년에 부동산 종합 공부가 27회 때 별표가 5개가 들어갔어요. 올해는 별표 하나 정도만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잡은 거, 그러면 대표적으로 용어의 정의를 하면서 그래서 권리라는 개념을 잡았고, 그래서 권리, 법이 주는 힘 또는 이익, 권능이란 권리를 이루는 개개의 사실, 권한이란 법이 주는 지위 또는 자격, 권한이란 어떠한 행위를 정당하게 하는 원천 잡았죠. 자, 지적 정량의 개념을 잡았고, 지적 확정 정량 잡았고, 지적 재조사 정량 개념 잡았고, 자, 지적 소관청 우리가 잡았고요. 지적 소관청에 대해서 지적 공부, 우리 법정 지적 공부를 보고, 거기에서 부수적으로 연속 지적도, 그 다음에 부동산 종합 공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영어라는 것은 우리가 속전속결로 해결하기 위해서 무조건 영어는 자, 이해를 하는 것보다도 암기를 해서 암기를 해둬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